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거짓말처럼 시원합니다. 공기질도 나쁘지 않고 습도도 높지 않은 가을의 아침 공기네요. 지금의 상쾌함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겠죠. 좋고 행복하고 고맙다는 마음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고 금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고마워해야겠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브루노 마르스의 Runaway Baby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읽어드려야죠. 우리 출첵하신 분들 5651님, 정기수님, 3689님, 7289, 이인성님, 김윤정님, 전영희님, 장세정님, 0154님, 황명신님 10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김인경님이 옹디 출첵 10등 안에 들기 도전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정기수님은 출첵 오늘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봤어요. 기수님 저기 과자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제 그 하시는 일이 또 이런 거를 많이 유통을 하시다 보니까 군것질거리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참 어떻게 뭘로 보답하지?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4번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미양님이 목소리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희애님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저도 사랑합니다. 뭔가 더 길게 피드백을 주세요. 왜요? 근데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걸 둘 다 갖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원래 세상사 음과 양이 있고 더 서로 어떤 상반된 뭔가가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애 씨 어떤 매력이. 지난주에 웅디가 저한테 비타민 D 같은 사람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어디 가가지고 나 비타민 같은 사람이잖아 이랬는데 무슨 비타민이야? D 뭐 이러면 딴 데 가서 막 주입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윤초 왜 없애려는 걸까입니다. 윤초. 네, 우리가 원래는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 14억 년 전에는 하루가 19시간 정도였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루가 24시간이 아닐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윤초 개념부터 좀 이제 알기 쉽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시간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시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계시, 보통은 천문시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원자시, 그리고 세계협정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계시는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 속도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빙하가 이동을 한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하면은 이 자전 속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달 때문에 제일 많이 바뀌어요. 오호. 달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우리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느려졌어요. 맞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계속 조금씩 느려져 와서 그 달의 영향에 따라서 지구가 조금씩 찌그러지는 것도 아세요? 몰랐어요. 찌그러져요. 신기하지? 그러면 동그라미에서 점점 타원형 점점점은 아니고 달에 가까운 쪽은 그 달에 가깝게 이렇게 솟아오르고 당겨지는 거군요. 그렇죠. 코네드처럼. 그렇지. 그리고 달에서 먼 쪽은 달과 가까운 쪽으로 그쪽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정확히 얘기하면 타원형은 아닌데 움푹 패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찌그러진다는 거지. 희한하죠. 너무 신기한데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완하려고 만든 게 바로 원자시의 개념인데 요거는 196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 천문 현상이랑 이 원자시의 차이가 생기는 이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완된 게 세계협정시 거든요. 이 세계협정시는 원자시랑 동일하게 1초를 정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하루를
86,400초라고 봤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차가 생긴 거예요. 천문현상과 원자시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0.9초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면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초거든요. 예. 이 세 개 시에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간이라면 59초에서 0초로 슉 넘어가야겠지만 윤초를 적용하면 59초 혹은 60초가 되거나 58초 이후에 0초가 되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너뛰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전이 조금씩 늘어지는 게 이제 우리 인류사, 네. 인류가 이제 뭐 지구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오는 동안 꾸준히 좀 느려지다가 요즘엔 좀 빨라지는 추세라고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초로 조정한다고 했었는데 아예 윤초를 없앤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1초가 생활에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정확한 시간 측정이 필요한 다양한 곳들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게 2012년이었는데요. 이때 6월 30일에 우리가 윤초를 적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2년 7월 1일에 호주에서 공항에서 항공사의 발권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거예요. 시간이 갑자기 변동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400여 편의 항공 출발이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각 미국의 SNS에서는 홈페이지도 여러 개가 다운이 됐어요. 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15년 7월에 평일 오전 9시에 윤초가 적용이 되면서 증권시장이 20분이나 늦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거 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개념으로 적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다 라면서 없애자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얼굴책으로 유명한 메타. 아, 예. 네. 구 페이스 그렇죠. 이제 없으니까 상관없구나. 페이스북. 예. 얼굴책. 걔네가. 예. 걔네가 이거 정말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 윤초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당장 없애겠다라고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닌데요. 이 존폐 여부가 2023년에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없어질 수도 있으려나 싶긴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1초 차이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이 크고 작은 재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로 또 영화 나오면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재난 영화 이제 지쳤어. 왜 이렇게 웬놈의 현실도 버겁습니다. 무슨 영화들이 이렇게 그래요. 네. 윤초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꽤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왜냐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또 무조건 없애는 게 맞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 쓰는 모든 기계에 시계가 다 들어가거든요. 클럭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요. 모든 시계는 당연하고 뭐 컴퓨터 부품 뭐 어떤 뭐든지 전기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모든 기계는 클럭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돌아가는 애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렇지, 전기를 먹는 건.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데 뭐랄까 그 시간들의 최고 끝판왕? 맞아, 진짜. 이라고 해야 되나? 끝판왕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세계 표준시가 그렇습니다. 윤초가 없어진다. 네.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많이 한 데는 이유가 더 있겠죠.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우주선에 스누피가 타는 이유입니다. 스누피. 네, 예. 강아지. 예. 미국의 오리온 우주선에 실려서 발사되는 어린 양 쇼의 달 복귀 계획,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첫 비행 미션인 아르테미스 1 발사를 앞두고 마네킹 그리고 다양한 인형들이 탑승자로 결정이 돼가지고 아니 대체 왜 인형이 타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부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요 거의 반세기 만에 다시 인류의 달이 보내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나사에서는 2025년까지는 달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아르테미스 1 발사가 그 원대한 계획의 첫 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벌써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29일에는 아주 특별한 물품을 바로 오리온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안전성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마네킹이 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 사령관으로 결정이 됐어요. 마네킹 사령관.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무네킹 캄포스인데요. 무네킹 캄포스. 네, 이 무네킹은요 달이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랑 마네킹이 합성된 거고요. 그리고 캄포스는 과거에 아폴로 13호의 무사 귀환을 이끌었던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캄포스. 네, 그 캄포스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마네킹도 임무가 있더라고요. 예. 몸에다가 엄청 많은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가속도, 진동 이런 걸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입게 될 우주복도 입고 갈 거라서 예. 실제로 인간이 탑승했을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또 미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우주 개발이야말로 어떤 과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과학에도 낭만이 존재한다라고 또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맞아. 하고. 우리 과거에 우주 개발 처음 초기에 개 태워보냈던 거 알고 계시죠? 아 맞아요. 예, 개도 태워보내고 원숭이도 태워보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인류가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밖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이제 인간 대신 희생당했던 그렇죠, 맞아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스크바를 떠돌던 강아지 라이카가 지구를 떠난 지 4시간 만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라이카를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납니다. 라이카도 떠오르는 그런 소식이네요. 스누피. 맞아요. 근데 이제 인형인 거잖아요. 일종의 부적 같은 마치 그런 샤머니즘 뭐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사에 따르면요. 과거 아폴로 10호의 코드명이 바로 스누피였거든요. 근데 이때의 임무가 아폴로 11호의 착륙장을 스누프.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해석하면 염탐이거든요. 그래서 염탐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스누피 인형을 실어가지고 이번에도 제발 성공으로 이끌어다오. 그러니까 이런 부적의 의미로 스누피 인형을 실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아르테미스. 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마스 소설 마스 작가의 후속편이 아르테미스였는데 네. 뭐 이 아르테미스가 발사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총 42일간 달의 궤도를 선회를 하고요. 플라이바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근접 비행을 통해서 중력을 얻고 약 7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슝 이동한 다음에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한다고 해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거 예술이야. 아, 너무 멋있죠?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그 궤도조차 너무 멋있을 것 같은 예.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 미션을 통해서 여성 그리고 유색 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었죠 좀. 예. 다들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원자시의 차이가 생기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세계시에 더하거나 빼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주 강조했죠. 예. 1번 고초, 2번 윤초, 3번 단초.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윤초였고요. 일단 선정답자 윤미숙님, 오민정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안정희님, 선정답은 항상 안 되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선정답은 안 되셨지만 일반 정답자 당첨되셨습니다. 안정희님, 정규선님, 황성준님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드십시오. 자,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를 노려주시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함께하는 날. 오늘 강변가요제 심사위원장으로 돌아오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종진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보는 라디오, 너튜브 다 열려 있습니다. 광고 듣고 김종진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첫 소절만 들어도 울컥하고 뭔가 올라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껏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가 이번에 21년 만에 부활한 강변가요제 심사위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허지웅 씨의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한다. 오늘은 김종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나요? 예, 여기 지금 요 카메라. 반갑습니다. V자 한번 그려드립니다. 너무 변함없고 더 멋있어지셔가지고 멋있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실물로 뵈니까 훨씬 멋지네요. 아닙니다. 피부 좋으십니다. 전에 처음 뵀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물론 뭔가 이 하시는 음악은 조금 다르지만 제임스 해필드하고 뭔가 골격이 비슷해서 그런가요? 한국의 제임스 해필드라고 맨날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가 뭐 그분 따라서 까만 옷 좀 즐겨 입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강신정님이 멋진 김종진님 오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황경렬님은 김종진님 오랜만이에요. 얼굴 좋아 보이세요 하셨고, 이면주님은 김종진님 오늘 가을 패션 너무 멋져요 하셨습니다. 가을 패션이지만 예. 약간 반바지. 밑에는 또 반바지 입으셨어요. 반바지. 지금은 또 그렇게 입으셔야죠. 그죠. 김민정님이 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반갑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곡 나온 지 이제 올해로 20주년. 이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곡이 20주년 됐다 그럴 때 안 믿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안 믿었고, 그리고 하나의 음악이 이렇게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곁에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게 예. 그 딱히 세월이 느껴지는 종류의 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늘 새로운 노래 같고 늘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명곡의 기본 요소예요.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이 곡 발표된 게 이제 2002년 월드컵 열리던 해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못 믿으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래돼가지고 그죠.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올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주년 믹스 앨범도 나왔었고, 예. 그 얘기 이제 또 한번 차차 우리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강변가요제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강변가요제가 21년 만에 부활을 했대요. 예. 그러면서 강변가요제 심사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좋아라 했죠. 왜냐하면은 강변가요제를 그 당시에 이제 강변가요제 무슨 뭐 해변가요제, 대학가요제 그러면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모든 음악가들은 다 거기 출전하고 싶었고 뭔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 가요제 출신은 아니시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강변가요제 뭐 이렇게 부활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심사해달라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약간 내가 가도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심사위원도 아니고 심사위원장이잖아요. 그건 뭐 약간 나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강변가요제 출신 뭐 이선희, 이상은, 장윤정, 주현미, 박미경, 박선주, 빅마마.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장윤정 씨, 주현미 씨도 강변가요제 출신이라는 건 너무 놀랐고요. 저도요. 장래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상은 씨 정말 대단했잖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했죠. 그 뭐 많은 분들이 가요제로 이렇게 이름을 날렸지만 이선희 씨, 이상은 씨, 장윤정 씨, 주현미 씨 막 쏟아져 나올 때 여성들의 좀 그 가요제가 좀 딱 얘기를 하면 강변가요제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걸출한 여성 가수가 많이 또 이제 배출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 5906님께서 21년 만에 열리는 강변가요제 3차 예선을 제 동생이 통과를 했어요.
요즘 연습에 매진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체력이 좋아야 연습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비상금 털어서 동생 장어 사주려고요.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강변가요제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한참 그러니까 이게 예선 중이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본선만 남겨놓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예선 이런 과정 중에서 예. 어떤 넘기 힘든 허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강변가요제 과거에 있었던 곡을 한 곡씩 골라갖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정말 훌륭히 해줬고 예. 그게 너무 괜찮아서 그 음원으로 만들어서 음원 사이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강변가요제 치시고 음원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군요. 그러니까 며칠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근데 원래 강변가요 출신 아니신데 그때 왜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밴드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정규로 활동하던 밴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무슨 대학교 위주의 맞아요. 무슨 뭐 킨잭스 서강대학교에는 킨잭스 있었고 무슨 대학교에는 무슨 팀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룹 사운드들이 이렇게. 네. 그 팀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게 학교에서 마련해준 밴드 연습실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강당이나 뭐 그런데. 그럼 늘 연습할 수 있었고 밴드 멤버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고정돼가지고 고정 멤버로. 저처럼 이렇게 인생 태어날 때부터 프리랜서 스타일은 밴드 멤버 구하기도 어렵고 예. 연습실 하려고 해도 이게 뭐 화폐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뭐 연습도 못하고 그래서 가봤자 예선 탈락이야 뭐 그런 자괴감에 출전도 못했던 것 같아요. 에이 근데 뭐 가요제 출신 가요제 그때 갔어도 안 갔어도 저는 그대로 지금의 김종진 씨이지 않을까. 그랬을까요? 예,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번 강변가요제 참가팀이 1200팀이라고? 1200팀이요? 놀랬어요. 야, 장난 아니구나. 네. 한석규 씨도 맞다. 강변가요 출신이네. 아, 그래요? 3844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변가요 대학가요제 아니었나? 강변가요제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거의 진짜 뭐 정보력이 대단하세요. 어마어마하시죠. 특히 또 이제 허지웅 씨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강변가요제 거기서 노래 부르셨었죠. 이런 경연 대회 자체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 그죠? 워낙 많으니까. 네, 사실 2000년대가 되면서 뭐라고 할까 경연 프로그램이 점차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런데 이 강변가요제를 하면서 이 강변가요제는 벌써 한 30년 지난 가요제잖아요.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요즘 가요제는 이렇게 작곡을 해서 자기 곡을 갖고 이렇게 뭐 겨루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명 곡들을 더 잘 부른다든지 뭐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 있다든지 그런 거 위주인데 과거에 그 가요제들을 보니까 주로 자작곡 맞아요. 맞아요. 또 자기만의 색깔이 좀 더 강조됐고 노래는 조금 딸리더라도 노래보다는 그 개성 같은 거를 봤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그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가 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노래를 좀 더 잘 부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게 더 강조된다고 하면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그런 어떤 자질이나 개성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좀 아쉽죠. 요즘은 말하자면 더 완벽한 무대 위에서의 그 퍼포먼스 위주라면 과거에는 그런 거를 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도닥여주는 느낌이 좀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에 심사위원장이시니까 그런 점에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시나요? 제가 손이 좀 크고 두툼하거든요. 도닥도닥하다. 송영희님이 김종진 씨 젊은 시절 대구에서 뵀는데 대구에서 진짜 왔네요. 피지컬이 멋지고 얼굴도 멋지셨습니다. 어. 이 아까 우리
김종진님이 30대 같아 보인다고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그래요?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못 찾겠다. 이렇게 좋은 덕담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피지컬은 사실 우리 허지웅 씨가 아닙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뵈니까 어떻게 이렇게 몸매 관리를 하시는지. 이런 분들도 너무 많으실 거예요. 조현진님은 대학 합격 선물로 받은 CD 플레이어 첫 번째 CD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어요. 몇 년 전에 서천의 어느 주점에서 아내분과 계신 거 우연히 보기도 했고요. 세월 지날수록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서촌 산책 사랑합니다. 그렇구나. 네, 거기 최근에 발굴한 주말 맛집이 있는데 프랑스 맛집인데 프랑스 맛집? 그 외국 분들이 이렇게 두 분이 운영하시는 데더라고요. 아내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로 계산은 아내가. 이승진 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김종진 씨처럼 뭔가 이 멋있는 분하고 결혼해 이렇게 또 프랑스 음식도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나랑 결혼하면 맨날 제육볶음만 먹을 텐데. 네. 자, 우리 지금 말씀 쭉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한 곡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올해 아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20주년 기념으로 믹스 앨범이 나왔었죠. 그죠. 이 믹스 앨범이 소위 얘기하는 리마스터링 앨범이 맞나요? 아니면 믹스 앨범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믹스 리마스터링보다 한 2달 정도 믹스를 또 했어요. 그 여기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면 알겠습니다. 채널 돌아갈까봐 너무 전문적인 얘기. 아니 그래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제가 많이 궁금해서 믹스 앨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곡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알고는 못 사는 세상. 자, 우리 청취자분이 이 곡을 지금 꼭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해주셔서 이것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기적이야인데요. 신청하시면서 종진님 아직도 소년미가 뿜뿜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년미가 있으세요. 소년미가. 정말요? 네. 뿜뿜. 눈에서 나오는 건가? 이게 참 신기한데 비결을 제가 몰래 한번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이야 듣고 올게요.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세네요. 25년 전 음악이라 그런지 그때 과격하게 연주하던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기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더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있죠. 개인적이 되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노래 들으면서 스스로를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때 한 25년 전 음악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음악이 사람의 나이를 돌려주는 것 같아요. 정말요. 그죠? 저도 환갑에 소년미 느껴진다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주려고. 안 가르쳐주려고. 아까 이기적이야 들으셨잖아요. 거기 베이스 기타 굉장히 멋있었죠. 신하위의 강기영 씨가 연주했는데 그분이 달파란이라고 이름을 개명하고 영화 음악가 됐잖아요. 허지웅 씨 잘 알 것 같아요. 영화 전문가시라서. 워낙 또 되게 걸출한 작업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서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해준 사람들이 코러스 해주신 분들이 신해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또 이현도 씨 중간에 랩도 나오고. 해철이 형도 거기 있었어요? 네. 진짜. 세월 많이 바뀌었어요.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은 사람 남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또 못다한 이야기 3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연주곡을 타이틀곡으로 쓴 밴드가 있습니다. 국내 뮤지션으로 최초로 해외에서 레코딩하기도 했고요. 국내 최초 라이브 앨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최초로 해버린 이 밴드. 과연 어떤 밴드일까요? 1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2번 빛과 소금, 3번 봄, 여름, 가을, 겨울. 힌트 가능하세요? 이 팀 이름만 들어도 울렁울렁하네요. 울렁울렁. 우리 허지웅 씨 토요일 김영대 평론가 나오는 코너죠. 그 코너의 코드 음악이기도 한 이 거리의 약사
이 곡 들으면서 3부에서 뵐 텐데 정답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토요일마다 3부에서 뵐게요. 감사했어요. 허지용 쇼. 아 좋다.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맛에 산다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인경님, 웅디 김종진 씨 나오시니까 너무 신나 보여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티가 나는군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김기련님, 정말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실까요? 하시는데 이거 관리하시죠? 아니 제가 30년 전에도 이렇게 목소리가 사갔었나요? 약간 허스키한 멋있음. 저는 저 허스키한 거 좋아해요. 아, 전미라님은 김종진님 백년손님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장모님 건강히 잘 지내시죠? 요즘도 네. 자상하게 잘 챙겨 드리시나요? 하고. 제가 너무 챙겨드리는 거 싫어하세요. 왜요? 자유로운 영혼이시라. 아, 장모님이. 오. 제가 약간 세장 스타일이고 예. 프리보드 스타일이시라. 아, 그렇구나. 예, 정재환님은 젊은 시절에 부르셨던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지금 나이가 조금 드신 후에 부르시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시는가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버지 젊은 시절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예. 그 음악은 똑같은데 예.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예. 지혜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뭐 그런 것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예. 금요일 날 내일 예. 모레인가요?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서 저희 무대가 있거든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주가 가까우신 분들은 금요일 나들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분들과 전주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불러주세요. 해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아, 좋다. 끝까지 듣고 싶은데. 같이 부르실래요? 잘.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야, 이걸 어떻게 맞춰 불러?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너무 좋아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제가 부르면서도 예. 아버지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변했네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요? 3620님이 최근에 아내분하고 함께 찍으신 스티커 사진 봤어요. 너무 귀여우시던데. 요즘 평소에도- 네컷 사진 엄청 유행한다 그래갖고요.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찍어봤는데. 정말요? 예. 그리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스티커 사진기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2000년대에 있던 건데. 그죠. 예, 근데 다시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을지로 삼가 뭐 힙지로라고 부른다 그래갖고 주말에 갔었다가 그 화장실 들리려고 삼가역 갔더니 예. 거기에 네컷 사진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찍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4,000원. 3620님이 지혜를 구하셨어요. 부부싸움 어떻게 화해하면 되는가요? 안 하면 돼요. 어디 화해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네? 화해 안 하고 살아요? 아니 화해가 아니라 부부 싸움을 안 하면 돼요. 부부싸움을. 부부싸움 안 하세요? 네. 정말? 네. 그게 가능해요? 그 이승신 씨가 예. 성격이 워낙 고집이 없어요. 오. 그래서 제가 약간 고집 부리고 그러면 그래 그러고 말아요? 넘어가줘요. 진짜요? 네. 결혼을 잘하셨구나. 이게 밥값도 내주고.
부부싸움을 안 하면 돼요라는 말에서 그래서 여유가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손성우님께서 제가 노래를 좀 잘했어요. 학창 시절에 늘 교탁 앞으로 나가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개사에서 부르면 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친구들 이름을 넣고 부르는 거예요. 오. 지웅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종진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하면서 손성우님께서 어떤 이의 꿈 신청하셨어요? 잠시 듣고 이분 올게요. 가수 손성훈 씨 아니세요? 아니겠지. 듣고 올게요. This is my song for you. 믿을 수 없는 명곡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뭐 그냥 사실 방송이 아니라 완전 거의 그냥 제 사심을 채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그때 목소리 진짜 사갔네요. 이게 사근 목소리가 아니죠. 1988년도에 89년도에 나온 어떤 이의 꿈이었는데 89년도 녹음이었어요, 방금 그게. 그죠? 야, 이 어떻게 저런 이 세련된 감성이. 그랬나요? 예, 기타 엣지가 좀 있었네요. 장난 아니었어요. 소름 돋았어요. 서복영님이 노래 하나 나올 때마다 추억과 감성이 돋아요. 옹디처럼 절로 고개가 까딱까딱하게 되고 다리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네요. 좋아요 하셨고, 송영희님은 저는 지금 이 곡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최고 명곡이라 봅니다 하셨는데 아마 방금 전에 나왔던 곡 듣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김은희님은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시고 멋스럽습니다. 종진 오라버니 늘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하셨어요. 자, 지금 나오는 곡은요 3734님이 청해 주신 곡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콘서트죠. 김종진님의 열정적인 무대 매너에 반했던 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아웃사이더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이 곡은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는 1992년도 92년도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이렇게 오늘 좀 전에 곡들 이렇게 쭉 듣다 부르시니까 좀 어때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태관 씨? 엄청 보고 싶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드러머였고 가장 따뜻한 친구였고 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을 땐 뭐 어떻게 하세요? 뭐가 있어요?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요? 오. 손글씨로 이렇게 뭐 만년필로 글씨 쓰는 거 좋아해갖고요. 그렇군요. 저도 많이 뵙고 싶었는데. 자, 우리 전태관 씨도 한번 함께 추억해보면서 3734님이 청해주신 아웃사이더 듣고 오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을 뿐이야.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까지 듣고 왔습니다. 장세정님께서 대낮부터 눈물을 흘리게 하다니 나빠요 종진님. 노래는 허지웅 씨가 틀고 욕은 김종진 씨가 먹는 아주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허지웅 씨 분위기가 이런 거군요. 이 곡은 우리 이은희 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 종진 오빠의 애잔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나같이 다 이렇게 명곡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허지웅 쇼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그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가 애잔하다 그거거든요. 애잔하다. 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아마 제가 중학교 때 맨 처음에 음악을 하게 된 동기와 굉장히 큰 그게 뭐냐면 영화가 있었어요. 라스트 콘서트라고. 예. 음악가 피아니스트와 사랑한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맞아요. 그때 그 애잔한 멜로디를 들으면서 나도 음악을 해야겠구나. 그래야 저렇게 이쁜 여주인공 같은 그 애잔하다라는 단어가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결국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탄생에는 나도 저런 연애를 해야겠다. 그죠. 제가 장담하는데 뮤지션들 100%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진짜 일일이 좀 소개를 못 해드리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은 명곡들
이렇게 들려줘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 김종진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너무 좋다고 문자들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가지고 네. 그래도 이거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결성하면서 전태관 씨랑 투두리스트 그러니까 꼭 해야 할 것들 리스트를 당시에 이제 적었다고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앨범 제거하기, 들국화처럼 회전 무대에서 공연하기, 10년간 장소에서 비틀즈 징크스 깨기, 그랜저 타고 한 손에는 햄버거 먹기, 한 손에 핸들만 잡고 잠실 체육관 들어가서 공연하기. 그죠. 백발이 성성해도 무대에서 섹시한 뮤지션으로 남기. 그건 아직 못 이뤘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중에 딱 기억나는 이룬 것들 그리고 못 이룬 것들 하나씩만. 이룬 것 중에서는 라이브 앨범 내기. 이룬 것들. 그 뭐 한국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진짜 대단한 팀만 라이브 앨범을 냈으니까 그룹 키스, 피터 프램튼 막 그래 그거 이뤘던 게 정말 기억 남고요. 예. 못 이룬 거는 제 삶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 이루려고요. 어떤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두기. 선생님 그거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뮤지션이 예. 무대 위에서 연주하다가 예. 조명 탁 끝내면서 거기서 숨을 거둬. 그 영화를 너무 봤나 내가? 우리 선생님이 소년미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런 데서 소년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마치 그 우리 그 허리케인처럼 네. 복서가 링 위에서 그 모습처럼 네.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히 알겠는데 저는 그냥 한 2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린 님이 최고의 보컬과 최고의 드러머라는 아주 명쾌하고 진실된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런 그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저희 팬의 한 사람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가지고 오늘 이게 출연료를 제가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그 허지웅 씨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비가 와도 비도 이기시고요. 뭐 눈이 와도 눈도 이기시고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도 이기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중음악의 전설 김종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웅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속에 서 계시는지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나눠드립니다. 3이구나. 3619님. 지웅 오빠, 어제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났던 두꺼비 친구예요. 촬영할 땐 꿈쩍도 안 하더니 사진 찍고 뒤돌아보니까 사라졌어요. 집을 지켜주고 재물운을 상징하는 두꺼비 사진 보시고 대박나세요 하면서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두꺼비 보기 진짜 어려운데. 이야, 두꺼비 사진을 보내주신 사진 보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근데 두꺼비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두꺼비는 참 뭔가 같은 양서류과라고 해도 개구리랑은 참 뭔가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장군님 같은 느낌입니다. 두꺼비 잘 봤어요. 사진 멋있습니다. 장혜진님, 우울해서 기분 전환하러 마카롱 가게 왔습니다. 알록달록 달콤한 마카롱 10개 사서 집에 가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업, 한 입 베어 먹으니까 또 기분 업, 행복해지네요 하셨어요. 단 거 좋아하시는구나.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9296님, 웅디, 나스의 소새끼에 도련님 읽어보셨나요? 요즘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데 성우님 목소리 때문인지 도련님의 캐릭터 설정 때문인지 도련님이 자꾸 웅디 같아요. 도련님이란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나 도련님이란 말은 참 듣기 좋네요. 도련님이란 말 참 예쁘지 않나요? 도련님.
도련님, 나응자. 이런 말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제 새 책 그 오디오북 계획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다 나올 거예요. 예.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9296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8200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재범의 좋아 듣고 올게요. 아우 명곡이에요. 리쌍의 인생은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안기영님, 회사에서 상사보다 더 까칠한 회사 동료가 있어서 힘들어요. 오늘 다시 구직 어플 깔았어요. 위로해주세요. 오, 회사 동료 때문에 직장 옮기시려고요? 그 정도야? 어이구,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이 한쪽 유형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눈치를 보는 주체가 회사인 경우가 있고, 눈치를 보는 주체가 이 회사 동료들인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유형의 직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뭐 어느 쪽이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받고 산다는 반증일기도 할 텐데, 안기영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회사까지 옮길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그 급한 결정이면은 잠깐 워워 하시면서 며칠 두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선물 보내드릴게요.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요. 4922님, 조용한 요가 수련 시간. 띵동. 문자 소리에 선생님이 입금되는 소리는 언제든 좋네요 라고 하니까 한 회원분이 입금과 출금 소리는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들이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았으니 이건 분명 입금 소리일 거예요 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아들, 나중엔 이자까지 넣어서 엄마 입금 소리 많이 듣게 해줘. 아들이 그 바로 출금되는 게 직불카드를 자주 쓰는 모양이군요. 아드님이. 나중에 효도할 겁니다. 4716님이 우리 집 막내 6살 막내는 초콜릿 덕후예요. 초코우유, 초코빵, 초코사탕. 어떻게 이렇게 단 것만 잘 먹니 하니까 아이가 아빠는 어쩜 그렇게 쓴 것만 잘 찾아 먹고 대단해. 그 말에 빵 터졌습니다. 커피, 술, 담배. 듣고 보니 맞긴 맞네요. 이젠 건강 생각해서 정말 줄여야겠어요 했습니다. 애기가 참 가끔 그렇게 뭔가 그 번뜩이는 현명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른들한테. 담배부터 일단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시연의 꿈길 같은 세상, 들국화의 행진 듣고 올게요. 허지훈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역사 속에 동물 신화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자, 오늘의 엔딩송 유명자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바이브의 미워두어 다시 한번 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릴 거예요. 커피 쿠폰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